한 번이라도 막걸리를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막걸리가 맛있게 만들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도 해보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누룩도 바꿔보고 쌀도 바꿔보고 하죠. 그리고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해창 막걸리. 마셔보진 않았어도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옅은 산미감이 느껴지고 찹쌀에서 나오는 걸쭉하고 감칠맛 있는 국물향은 확실히 프리미엄 막걸리의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걸쭉함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집에서 막걸리를 빚어보면 걸쭉한 막걸리가 물을 적게 탔기 때문에 훨씬 순도 높은 상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엑기스라는 말이죠. 그런 해창 막걸리가 이번에 소주가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척 기대가 되더라고요. 해창 막걸리를 증류하면 어떤 맛의 소주가 나올까?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증류주 중에서 특히 소주는 발효주가 먼저 좋은 맛과 풍미가 선행이 되어야 증류 후에도 본래 가지고 있던 풍미가 온전히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집에서 소주를 내릴 때 발효 단계부터 정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이건 정말 욕심인데 일정한 온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워크인 냉장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상상을 해봅니다. 원래 맛있는 막걸리를 증류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해창 소주를 사려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소주가 5천만 원이라고요? 82도라고요? 와우. 이건 그냥 마시라고 내놓은 술이 아니고 무슨 한정판 에디션인가 보다 해서 구매할 생각을 내려놓고 기사를 읽고 있었는데 아래 조그맣게 25도와 45도도 판매한다고 하네요. 기사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기만 하고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정말 필요한 정보는 아래 너무 작게 써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님도 해창 막걸리를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신세계백화점과 손을 잡고 해창 소주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전통 소주라 온라인에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해창 막걸리 스토어에 직접 갔는데에도 흔적도 없습니다. 왜지? 뭘까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출고한 물량도 너무 적기도 하고 현재는 신세계 백화점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량이 늘면 온라인 판매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신세계에서도 서울에서는 본점과 강남 그리고 대구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현재 물량이 많이 적긴 한가 봅니다. 전 신세계 본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점심 시간을 피해서 어정쩡한 시간에 방문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본관 신간 지하 1층에 가면 우리술방이라는 곳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술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 보니까 오미자를 증류한 고운달 오크도 있네요. 38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마스터 블렌더 이종기 박사님이 만든 술입니다. 박사님이 참여한 위스키는 윈저랑 골든블루 정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미자가 진짜 원가가 말도 안 되게 비싸긴 합니다. 최근 오미자 가격이 거의 50% 정도 넘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고운달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맛있게 마셨던 풍정사계도 있네요. 안동 소주도 있고 이쪽 코너에는 해창 막걸리가 보입니다. 이 해창 막걸리가 프리미엄 막걸리를 추구하는데 유기농 찹쌀과 유기농 맵쌀을 사용하고 그리고 누룩도 계약 재배로 국산 밀만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도종도 양조할 때마다 그날 아무리 늦어도 최대 2일 안에 사용한다고 하니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간 막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창 대장경. 와, 얼마 전에 제가 증류한 소주가 70도가 살짝 넘었는데 그때 볼류컷을 꽤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70도가 넘었거든요. 82도면 발효주가 최소 18도 이상은 되어야 할 테고 볼류컷도 엄청 빨리 해서 볼류 중에서도 가장 앞쪽 부분만 담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 볼류컷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하면 볼류컷은 영어로 하치라고 하죠. 보통 볼류컷이 빠르면 불필요한 잡미나 무거운 성분들을 최대한 배제해서 초기에 깨끗한 부분만 얻기 위함인데요. 질감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맑고 선명한 아로마가 특징입니다. 반대로 볼류컷이 느리다는 것은 질감이 좀 더 무겁고 풍미가 좀 더 복잡합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불필요한 잡미가 섞일 위험도 커집니다. 볼류컷이 빠르고 느리다는 좋다의 나쁘다의 영역은 아니고 양조장이 추구하는 맛이나 스타일,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류컷이 가장 빠르다는 네로우컷을 하는 증류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맥켈란 증류소가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볼류컷이 가장 느린 곳 중 하나는 스프링뱅크라고 알고 있고요. 스프링뱅크 증류소는
무게감을 중시하는 증류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본류컷도 느린 편이지만 증류기가 또 위아래로 짧습니다. 증류기가 짧다는 이야기는 좀 더 묵직한 질감의 스피릿을 뽑아내겠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묵직하고 바디감 있는 스피릿이라고 봐야죠. 반대로 증류기가 헤드가 높을수록 좀 더 순도 높은 에탄올과 가벼운 스피릿을 만들어냅니다. 관계자분들이 더 정확하게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봤었을 때에는 맥켈란 같은 경우에서는 가볍고 선명한 풍미의 스피릿을 추구하고, 스프링뱅크는 보다 무겁고 다채로운 풍미의 스피릿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맞다 틀리다의 영역은 아니지만 해창 양조장은 원가 절감보다는 좀 더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복합적이진 않더라도 깔끔하고 선명한 아로마와 불필요한 풍미를 없애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어떤 질감과 풍미를 갖고 있는 소주일까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확인한 것처럼 금액은 25도는 55,000원, 45도는 105,000원입니다. 둘 다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왔는데 갑자기 이상하더라고요. 술 마시는데 해창 대장경. 대장경은 불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니 스님은 고기도 안 드시는데 술 이름에 대장경이라뇨. 아,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또 다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처음 중류기가 유입되던 시기는 고려시대에 여러 차례 몽골군이 침입을 하면서 중류기가 처음 유입이 되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테고, 그 이전에 몽골은 페르시아를 침략을 하고 전리품으로 중류기를 얻고 기술자를 살려서 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페르시아부터 우리나라까지 전해서 오게 되는 거죠. 고려는 오랜 기간 몽골군과 전쟁을 하고 국난을 극복하고자 왕과 귀족들은 불교의 힘을 빌려서 나라의 안정을 기원하고자 팔만대장경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창소주의 이름은 좀 더 증류식 소주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자 한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짜 마셔보겠습니다. 낮은 도수부터 마시는 게 국룰이죠. 당연히 25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꽤 낮은 도수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향이 거의 40도 이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진한 향이 느껴집니다. 달콤한 듯한 곡물향과 코끝에 아주 살짝 옅은 아로마 계열의 꽃내음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이점은 곡물향 자체가 굉장히 선이 굵은 느낌을 줍니다. 입안에 들어온 순간 확실히 25도라 약간 묽은 느낌은 있지만 목넘김 자체가 상당히 경쾌합니다. 본류 앞쪽의 부분만 사용해서 그런지 바디감이 무겁지 않고 깔끔한 질감이 꽤 인상적입니다. 혀에 촥 감기는 느낌보다는 혀에 닿으면 없어질 것 같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곡물향이 부드럽게 입안을 채워주고, 아, 역시 이게 해창 막걸리를 중요한 맛인가 싶습니다. 오늘 첫 만남인데 정말 꽤 인상적입니다. 해창대장경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다면 아셔야 할 내용은, 해창대장경은 숙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숙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목넘김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피니쉬 끝쪽에 살짝 씁쓸하고 약간 거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나중에 숙성한 소주가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숙성했으면 마지막에 거친 느낌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피니쉬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쉽네요. 그럼 이번에 하이볼로 제조해서 마셔보면 확실히 향이 녹진하게 녹아있는 소주라 그런지 온도가 차가워졌음에도 곡물향이 그대로 전해지는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상큼한 레몬과 탄산의 조합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하이볼로 마실 때에는 확실히 피니쉬 부분이 거친 느낌은 안 느껴진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진짜 즐겨 마시고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고구마 소주는 쌀 소주보다 향이 더 다채롭고 진한 풍미가 있습니다. 고구마 소주처럼 녹진한 향이 있는 소주들은 따뜻한 물을 타서 마시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일본에서 마시는 방법 중 하나로 오유와리라고 하죠. 풍미가 없는 소주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 해창대장경처럼, 그리고 고구마 소주처럼 향이 좋은 소주만 가능합니다. 대략 25도 소주 기준으로 물과 술을 6대4에서 5대5 정도로 타서 마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마실 경우 낮은 도수임에도 향이 굉장히 풍성하고 생각보다 도수감은 꽤 높게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낮은 도수이지만요. 오유와리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창대장경은 처음 딱 마시자마자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약 10도 중반의 해창대장경은 입안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퍼지는 곡물향이 좋고 달콤한 맛이 한층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입안에서 포근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셔보니
해창대장경은 확실히 쌀소주에서 일반적으로 느낄 수 없던 상당히 인상적인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수를 올려서 45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술의 도수만 차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질감이나 고도수에서만 또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술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짧은 볼륨컷으로 인해서인지 향이 굉장히 압축적이지만 선이 굵은 느낌을 줍니다. 제가 향을 맡으면서 선이 굵다는 느낌을 잘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로마에 다채로움이 적고 향이 깔끔하고 선명해서 곡물 향이 더 강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누룩치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깔끔한 기분 좋은 향입니다. 해창대장경 45도는 입에 들어오면서 약간 놀랄 정도로 달달하게 느껴지고 45도 같지가 않습니다. 알코올감이 거의 10도 정도는 더 적게 느껴지는 느낌 같아요. 25도에서 느낄 수 없었던 혀에 닿는 질감이 상당히 더 부드럽고 녹진합니다. 높은 도수임에도 타격감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목 넘김 이후 여운이 꽤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상적인 향과 목 넘김과는 상반되게 아쉬운 부분은 끝쪽에서 약간 씁쓸하고 거친 맛이 남아있는데 가벼운 회 한 점, 안주 하나, 국물 한 모금이면 사실 없어질 정도라 제가 지금 안주 없이 마시는 상태라 그런지 좀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45도는 제 생각에는 온도락으로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얼음을 준비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얼음에 바로 술을 부으면 금 가는 거 아시죠? 살짝 부채질해주고 술 부어주면 깨끗하고 단단하고 투명한 얼음이 더욱 오래 갑니다. 주관적이지만 확실히 온도락으로 칠링한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농밀한 향과 질감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깨끗하고 깔끔한 목넘김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바디감이 무겁지 않는 술이다 보니 가벼운 질감에 강점이 더 부각됩니다. 만약 해창대장경 45도를 드신다면 온도락도 꼭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해창대장경을 평을 해보면 굉장히 짧은 볼륨컷을 느낄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문 유니크한 소주라고 생각합니다. 발효 단계 전부터 굉장히 좋은 재료들과 정성을 들여서 정말 맛있는 해창 막걸리를 증류했으니 제가 감히 뭐라고 가타부타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숙성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 지금도 정말 맛있고 훌륭하지만 숙성 기간을 거친다면 어떨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해창대장경 25도는 스트레이트처럼 마신다면 양념이 있는 안주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소주 향이 좋아서 쉽사리 양념이 강한 안주에도 묻히지 않을 듯하고 약간 거친 끝맛의 느낌을 잘 보완해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 같은 안주와 마실 때에는 따뜻하게 마시는 오유와리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해창대장경 45도의 경우에는 온도락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칠링한 상태에서도 향이 굉장히 부드럽고 강점인 특유의 가벼운 바디감이 더 도드라집니다. 마시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느낌이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안주에도 페어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스파게티 뭐 이런 거는 빼고 한식, 중식, 양식 안 가리고 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한 병은 가까운 시일 내에 친한 지인들과 중식당 가서 한번 마셔볼까 합니다. 25도는 55,000원, 45도는 105,000원인데 가격을 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45도가 낫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된다면 25도는 충분히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